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오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에서의 헬스케어는 이번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주립대 차터스쿨위원회가 지난 11일 자체적인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교사 자격증 부여를 허용하는 규정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는 차터스쿨 자체적으로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기존 공교육 교사들은 부적격자인 교육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전면 오픈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일 연방 국무부가 11월 영주권 문호를 사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전 순위에 걸쳐 오픈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플러싱에서 노상 강도가 빈번히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서 8일 한 주 동안에만 플러싱에서 무려 9건의 노상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 용의자들은 무리지어 다니고 집단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이에 따른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펠파크와 클립사이드 파크 등 11개 타운에 대해 절도 사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해온 자동차 딜러십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객들 몰래 계약서에 신용회복 서비스와 도난 방지 서비스 등을 끼워 넣었고 한 건당 수천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에서의 헬스케어는 이번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2일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첫 걸음격인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오바마 케어의 주요 규제 조항들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현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무모한 공격이라며 헬스케어는 사치품이 아닌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어 워싱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뉴욕에서는 예외 없는 필수적 의료 혜택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뉴욕 시민 모두를 위한 질 좋고 저렴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되며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주 경계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 주립대 차터스쿨위원회가 지난 11일 자체적인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교사 자격증 부여를 허용하는 규정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는 차터스쿨 자체적으로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기존 공교육 교사들은 부적격한 교육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 비영리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학교 차터스쿨이 자체적으로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주립대 차터스쿨위원회는 11일 차터스쿨의 자체적인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교사 자격증 부여를 허용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주립대 차터스쿨위원회는 차터스쿨 승인과 관리, 감독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뉴욕주가 이렇듯 차터스쿨의 교사 선발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는 주정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차터스쿨 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 없이 교원 훈련 160시간과 40시간의 현장 실습 등을 거치면 차터스쿨의 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주정부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통상 1년여간의 교육기간과 여러 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차터스쿨 측은 능력 있는 예비교사들이 더 많이 충원돼 교육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교육 교사들은 차터스쿨 자체 교사 선발은 부적격 교육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교사들은 이 규정을 막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전면 오픈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일 연방국무부가 11월 영주권 문호를 사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전 순위에 걸쳐 오픈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I-485가 승인이 되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발표에선 가족이민 문호도 소폭이지만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분야 중에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인 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1순위로 2011년 1월 22일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최근 플러싱에 노상 강도가 빈번히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서 8일 한 주 동안에만 플러싱에서 무려 9건의 노상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노상 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은 무리지어 다니고 집단 폭행을 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4일 0시 20분쯤 키사나 블루버드와 홀리에비뉴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24살의 중국계 남성이 아시안을 포함한 5명의 일당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금품을 빼앗겼고 같은 날 오후 6시 5분쯤엔 프린스 스트릿과 루즈벨트 애비뉴에서 복면을 한 여러 명의 남성이 피해 남성의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고가의 운동화를 빼앗아갔습니다. 경찰은 늦은 시간에 길을 걸을 때 주변을 잘 살펴야 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혼자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뉴저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려 이에 따른 주의보까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펠파크와 클립사이드 파크, 파라무스 등 버겐 카운티 동남부 일대 11개 타운에 대해 절도 사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절도 사건의 공통된 유형은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전력과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회사 직원 등을 사칭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틸리티 직원을 사칭해 집안에 침입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식 신분증을 요구할 것과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해온 자동차 딜러십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객들 몰래 계약서에 신용회복 서비스와 도난방지 서비스 등을 끼워 넣었고 한 건당 수천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몰래 부당이익을 챙겨온 뉴욕 자동차 딜러 5곳이 뉴욕주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11일 주 검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딜러십은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가든시티 닛산과 닛산 오브 헌팅턴, 폭스바겐 오브 헌팅턴, 포템킨 현대엔 포템킨 미츠비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딜러들은 신용회복 서비스와 도난방지 서비스 등을 소비자 몰래 계약서에 끼워 넣어 팔았고 계약 한 건당 수천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적발된 딜러에서 차를 산 구매자들은 이들 서비스가 무료라고 생각했거나 아예 계약상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적발된 5곳의 딜러십들은 6,400여 명에 가까운 소비자들에게 90만 달러를 되돌려주고 13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12일 뉴욕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2011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뉴욕 일원 국민교육발전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는 성 김대건 한국학교 김미희 교감이 국민포장을, 아콜라 한국문화학교 허낭자 교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았습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김미희 교감은 성 김대건 한국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어 교육에 공헌한 점이 인정을 받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허낭자 교장은 한국학교장과 한국학교 동북부협의 임원, 회장, 고문 등을 역임했습니다. 뉴욕시의 지하철 연착에 따른 비용을 산술적으로 따져보니 연 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는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지하철 연착의 비용이 탑승객의 주머니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자치구가 독립예산사무소에 의뢰해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매년 통근자들은 지하철 연착 비용으로 3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지하철이 6만 5천 회 이상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들은 하루 100만 달러씩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추진한 브루클린 자치구 측은 이러한 비용 부담이 주로 다양한 교통 선택권이 없는 빈곤한 뉴욕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근자들은 이 숫자들이 그닥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한 승객은 매일 일에 늦는다며 집에서 30분 정도 일찍 출발을 해도 정시에 직장에 도착하기는 힘들고 오늘도 지하철이 늦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MTA는 이번 조사에 대해 순조로운 지하철 운행에는 시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맨해튼 지역의 주택 시장의 집값은 오르는 반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렌트 비용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최근 발표한 3분기 퀸즈와 브루클린, 맨해튼 주택 매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주택 중간 매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가 오른 5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루클린도 올 3분기 브루클린 주택 중간 매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7.5%가 오른 79만 달러를 기록해 20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맨해튼도 뚜렷한 집값 상승세를 보여 3분기 맨해튼의 중간 주택 매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9.3%가 오른 11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퀸즈 중간 렌트는 전년 동기 대비 1.3%가 내린 2,717달러로 전달보다 5%가 내렸고 또 브루클린의 지난 9월 중간 렌트는 2,75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가 하락했습니다. 맨해튼도 지난 9월 중간 렌트는 3,33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안전한 도시지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내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혔고 뉴욕은 네 번째에 그쳤습니다. 뉴욕의 세계 순위는 21위였습니다. 1위로 선정된 샌프란시스코는 100점 만점에 83.55점, 4위인 뉴욕은 81.01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힌 곳은 일본의 도쿄로 89.80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나온 장난감 중에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장난감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애니마트로닉스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하이테크 장난감들, 박세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엔 레고 모델마저 하이테크입니다. 런던의 유명한 장난감 가게인 햄리스에서는 어린이들이 이번 시즌 최고의 추천 상품들을 손에 쥐어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버니라는 이름의 레고부스트 로봇이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이 귀여운 드로이드를 직접 제작하고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습니다. 로봇은 어깨에 장착된 총으로부터 다트를 발사하기도 합니다. Well,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year is a real hit with robotics and animatronics, and lots of our top 10 includes toys that feature that sort of trend. 애니마트로닉스가 적용된 장난감의 한 예로 퍼리얼의 장난꾸러기 호랑이 타일러가 있습니다. 이 애니마트로닉 고양이는 소리에 반응하며 사용하는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조합으로 장난감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애니마트로닉스는 영화 등을 위해 사람이나 동물을 닮은 로봇을 만들고 조작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So if you roar at it, for instance, it will roar back. Okay. When you cuddle it or pet it, it will purr, for instance. When you touch its back, and just like a normal cat, the tail will wag.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된 다른 장난감은 자연스럽고 유연한 움직임과 반응을 자랑하는 루바벨라 인형입니다.
사용자는 상호작용하는 액세서리를 이용해 인형에게 먹이를 주며 함께 놀고 또 잠을 재울 수도 있습니다. So we've got something like Lovabella, who is a really realistic baby doll, and the more you play with her, the more she learns, which is really clever and very much not like in the days where the dolls that I had, where you got really excited if they wet themselves. 한편 모든 사람이 하이테크 장난감의 팬은 아닙니다. 12살 아들을 둔 어머니인 바브로 토마스는 아들의 선물을 살 때 종종 하이테크 제품은 피한다고 말합니다. I want him to be creative himself and not just look at a screen. You know, I want him to make things himself. So we tried to buy him Lego, which is very good for the creative side for a child. 한편 햄리스 장난감 가게는 지금으로부터 257년 전인 1760년에 세워졌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0월 1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10일 밤 브루클린의 한 남성이 비비탄 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경 이스트 플랫부시에 위치한 철치 애비뉴에서 한 남성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들이 남성을 검거하려 상가로 진입하던 순간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총기를 손에 들고 34가 북쪽으로 달아나던 남성에게 경찰은 총을 쐈고 총알은 남성의 다리에 박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식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까지 번져 급기야 이웃을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코니 아일랜드의 서프 애비뉴에 위치한 7층 아파트에서 40살의 라트리샤 무어가 31살의 샤임카 타르트를 해친 사건에 대해 살인과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샤임카 타르트는 수요일 저녁 9시 30분경 무어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타르트와는 달리 무어는 타르트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무어의 아파트에서 도난 신고가 됐던 총기가 발견됐다며 무어에게 불법 총기 소지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법원 심리는 금요일 브루클린 형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의식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진 한 남성이 발견된 지 석 달 만에 사망. 오늘 경찰은 이 남성의 죽음에 대해 최종 살인으로 보인다고 결론졌습니다. 이 남성은 62살의 넬슨 카리옹으로 그는 5월 28일 오후 5시 30분경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위치한 그의 집 주변 클라슨 애비뉴의 프로스펙트 플레이스에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9월 10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검시 결과 그가 심하게 구타당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우연한 사고로 머리를 다쳤다는 관계자의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현재 검거된 용의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는 저희 KBTV 고정 패널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죠. 네, 예. 네. 오늘은 그 좀 선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본선거가 임박했습니다. 네, 우선 11월 선거 일정과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유권자 등록이 될 텐데요. 그 마감이라고 또 선거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주십시오. 신앵커님 선거 그러니까 전 번쩍합니다. 네. 제가 한 23년째인데 선거라는 거에만 꽂혀왔죠. 요즘에는 유권자 등록을 하고 언제 선거고 무슨 선거다, 내용이 뭐고 우리 한인들은 요번에 이런 데 집중해야 된다 라는 얘기하는 부분들만큼이나 그만큼이나 미국의 이 흐름을요, 정치인들이 어디에 관심이 꽂혀 있고 특히 뉴저지 도시권 안에 있는 양당의 정치인들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가, 이거 한 일주일 좀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선거 때가 되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한인 유권자들이 이렇게 지역 현안에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우선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한번 한 말씀 드리고요. 선거철이죠. 11월 7일이 선거입니다. 네네. 여러분 지금 이 뉴욕은 뉴욕 시장 선거가 굉장히 그 핵심이고요. 뉴저지는 주지사입니다. 네네.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요. 뉴저지에 부는 새로운 정치 바람이 어떤 건가 이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미디어가 여기에 집중돼 있죠. 여러분 11월 7일 선거고서요. 그 다음에 선거를 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이 10월 17일이 마감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꼭 숙지하시고 기억하시고 있다가 선거 모두 참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본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조기 투표를 실시한다고 그 조기 투표를 꺼내 드신 이유를 좀 여쭤도 될까요? 아유, 뭐 저 너무 그 필요한 그 질문이신데요. 투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당일날 어디 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부재자 투표 신청한 등록을 받아가지고 투표용지를 보내주고 집에서 그 투표용지를 기표를 해가지고 다시 기한 안에 보내고 어렵지만 그때 한번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쫙 그 힘을 합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해서 다시 보내는 데까지의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참여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투표하는 방식, 투표가 뭔지에 대한 교육은 많이 됐죠. 고민 많이 했죠, 그동안. 자, 어떻게 하면 하게 되겠는가 고민하다가 메일 투표가 있더라고요. 메일 투표하는 거를 1시간 내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일에 그걸 이제 조기 투표라 그러고 메일 투표를 조기 투표해가지고 실시하는 주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집단, 각 에트닉 그룹에서 투표권자들이 이렇게 많고 투표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인 방식으로 많이 채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참여센터도 국리를 많이 하다가 한인 조기 투표의 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 버긴 카운티 내 한인 단체들하고 좀 미리 국리를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합시다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조기 투표하자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카운티 클락이 존 하경 클락이 직접 시민참여센터에 방문을 해서 우리 동포사회의 뉴저지 일원의 그 커뮤니티 리더들을 다 같이 오셔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조기 투표는 한인들의 투표가 이렇게 결집돼 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적으로 동원을 하면은 일요일 날 하니까요. 일요일 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동원하면은 그래도 몇백 명은 열심히 하면은 한 번에 와서 하고 미디어들이 여기에 좀 쳐다보면은 우리의 정치력을 좀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이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 내린 거를 카운티에다가 올리라 그러고 하루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냈으니까 우리를 봐준 거죠. 봐주기까지 했는데 투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얼마만큼 이제 투표를 좀 많이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기 투표 그러면 방법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언제나 하면요. 11월 7일이 선거고 그 선거 전 주말이니까 네네. 11월 4일하고 5일입니다. 네. 4일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은 오전 9시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일 날, 일요일은 우리가 좀 오후에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인 커뮤니티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갔던 분들이 교회 끝나고서 카운티에 와가지고서 투표를 하시게끔 하는 아이디어를 좀 그런 국리를 했죠. 그래서 그 5일 날, 일요일 날에는 11시서부터 3시까지입니다. 11시서부터 3시까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4일 날에는 9시서부터 1시까지, 네. 5일 날, 일요일 날에는 11시서부터 3시까지요. 이때에 좀 그 투표를 하고 오시게 되면 카운티 클락, 해켄색에 있는 카운티 청사로 오시게 되면은 그 1층에 이제 투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시면은 나 조기 투표하러 왔다 하면은 유권자 확인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주면은 투표해가지고서 이렇게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며칠 땡겨서 투표를
이렇게 한인들만 이렇게 몰려서 하면은 집단 투표죠. 네, 이게 좀 꼭 많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 방식은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교계 동참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만일에 이 지금 포커스 이 조기 투표관에서 들으시는 버겐 카운티 내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교회에 혹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특히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게 정치력 신장은 미국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거 절대 아닙니다. 병들어가는 미국 진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가치관으로 볼 때 그냥 거기에 저항할 게 아니라 참여해서 바꿔내라는 이런 도전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고서요. 예배 끝난 때에 교회에 웬만하면 버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버겐 카운티에 투표권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고서요. 예배 끝난 다음에 버스로 카운티 클락을 갑니다. 해가지고 다 몇 분이라도 모시고 꼭 3시까지 와서 투표 꼭 하면 저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고서 감사장도 드리고 우리 저 한인사의 지도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님들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동참했다 이런 것들 적극 홍보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강조해 주셨지만 오늘은 그 투표, 온 11월 본선거에 관련된 투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 안에도 또 이 조기 투표, 4일과 5일에 진행되는 조기 투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KBTV 뉴스9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